한치 앞도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남들보다 앞서 셈해두고 빈틈을 메우고 대비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리에 편안함이 남았습니까? 무엇을 놓쳤나 되짚다가 새벽 3시를 맞는 날이 찾아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 저녁밥이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지면 온갖 나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실제 아픈 날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다 써버리고 정작 눈앞에 있는 사람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중 몇 가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셈을 바꾸셔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 하나가 뒤집히면 남은 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오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젊은 날 그리던 그림과 지금의 삶이 그대로 겹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붙어 있을 줄 알았던 일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어느 것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밥을 짓고 문을 열고 아침이면 눈을 뜨십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도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앞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앞을 몰라도 사라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작 무너지는 것은 앞을 알아야만 한다고 믿을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상에 앞이 보이는 자리가 있기는 합니까? 바닷가에 서서 다음 물결이 어느 높이로 올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물결은 원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높이를 미리 재려는 마음이 사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사람의 인연도 하루하루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을 두고 어떻게 미리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림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측이 빗나갔을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빗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려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그 무게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이는 담담하고 어떤 이는 잠을 못 잡니다.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구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앞을 읽어냈어야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매번 자기를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 심판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앞날은 계속 오고 계속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오셨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는데도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이 오히려 대단한 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넘어온 고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마다 답을 쥐고 있어서 넘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음 하루가 왔고 그 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고도 잘 살아왔다는 것을 몸이 아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앞을 붙잡으려 합니다. 밤마다 오지 않은 날들을 미리 살아보려 합니다. 그 마음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라고 부르지만
실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2부, 걱정은 미래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나쁘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을 두고 책임감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걱정하는 것이고 앞을 생각하니 잠을 못 자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걱정을 놓으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쓰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굴러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걱정이 실제로 무엇을 막아준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다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밤새 뒤척였기 때문입니까? 집안이 무사한 것은 아버지가 새벽마다 천장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더 쓸수록 세상은 더 안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걱정했던 일은 대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삶을 뒤흔든 일들은 걱정 목록에 아예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걱정의 정체입니다. 걱정은 앞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저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알아보는 일입니다. 한 번 겪을 일을 두 번 겪게 만드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작 그 일이 왔을 때 쓸 힘은 이미 다 써버린 뒤입니다. 여기서 걱정과 대비를 갈라야 합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비는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산을 챙기고 돈을 떼어두고 병원을 예약하고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20번 반복합니다. 20번째에도 결론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21번째를 시작합니다. 대비는 끝이 있고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갈림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것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할 일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짐입니다. 할 일은 하시고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이 하나만 구분하셔도 밤이 조용해집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놓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을 놓으면 마음을 안 쓰는 사람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가 먼저 알아챕니다. 늘 무언가 잘못될까 살피는 눈빛 앞에서 사람은 편히 숨 쉬지 못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짧게 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받는 쪽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은 마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를 줄이고 온기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떠오르는 일이 있거든 종이에 적으십시오. 적고 나서 그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하십시오. 없으면 종이를 접어두십시오. 그 일은 내 몫이 아니라 세월의 몫입니다. 몫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아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셈해보게 됩니다. 걱정이 잦아든 자리에 이번에는 다른 것이 들어앉기 때문입니다. 3부 애써 알아내려 할수록 마음만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알아내려는 마음입니다. 걱정은 가만히 앓는 것이지만 이것은 움직입니다. 말투 하나를 두고 무슨 뜻이었을까 곱씹습니다. 읽고도 답이 없는 문자를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명절에 다녀간 자식의 표정을 몇 주째 다시 꺼내봅니다.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 왜 나만 늦게 불렸는지 헤아려 봅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역시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그 결론은 누가 준 것입니까? 상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알아내려는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잘 모르는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자리를 그냥 두지 못합니다. 모르는 구석이 생기면 반드시 무언가로 메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메우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것으로 메웁니다. 좋은 쪽으로 메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알아내려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밝은 답을 찾으러 나섰는데 손에 쥐는 것은 늘 어두운 답입니다. 찾는 도구가 이미 어둡기 때문입니다. 젖은 손으로 아무리 잘 닦아도 유리가 맑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찾으러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곳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알아내고 싶습니까? 알면 대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알면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 손을 벗어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려는 것은 실은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소나귀에 넣어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든 세월이든 손에 힘을 줄수록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쥐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살살 얹어두면 손바닥에 남습니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래 헤아리지 마십시오. 헤아림은 상대를 아는 일이 아니라 나를 깎는 일입니다.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물으십시오. 물을 수 없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물을 수도 없고 둘 수도 없어서 혼자 스무날을 끄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몸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끌고 다닌 날은 어깨가 아프고 잠이 얕습니다. 마음이 쓰는 힘을 몸이 대신 냅니다. 지난 세월 그렇게 조용히 몸이 값을 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아낸 그 답은 오늘의 답일 뿐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 서운하게 굴던 사람이 다음 달에는 먼저 손을 내밉니다. 오늘 확실하다 여긴 일이 반년 뒤에 뒤집힙니다. 그러니 알아낸 것을 붙들고 사람을 판단해 두지 마십시오. 판단은 굳고 사람은 흐릅니다. 굳은 것으로 흐르는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부, 모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일이 전부 보인다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누구와 다투게 될지 알고 오늘 밤을 보낸다고 해보십시오. 어느 계절에 몸이 어디가 무너질지 날짜까지 안다고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언제 마지막 밥을 먹게 될지 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알고도 오늘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알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는 순간 오늘이 사라집니다. 남은 날짜를 세느라 지금 이 하루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울타리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안 됐다고 위로했습니다. 농부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얼마 뒤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이번에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들은 다시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 난리가 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다리를 다친 아들만 집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말이 아닙니다. 농부가 매번 판단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었을 때 덜 무너졌고 얻었을 때 덜 들떴습니다. 사람을 흔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급하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나쁘다고 부를 때 그 일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복판에 서서 결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다 끝났다고 여겼던 일이 정말 끝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졌더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이 다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굳어버린 삶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는 일만큼 갑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벽이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세월 좋은 일들이 어떻게 왔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계획해서 온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개는 뜻하지 않게 왔습니다. 우연히 들른 자리에서 인연이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은 일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 여겼던 곳에서 오히려 좋은 것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몰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계획으로 문을 다 막아두었다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여기십시오. 내 앞에 알 수 없음은 나를 향한 위협이 아닙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통로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나면 지나온 날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아팠던 그 시절이 그렇습니다. 5부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일이 나를 살렸습니다. 지난 세월 중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한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삼킨 시절입니다. 그 문을 나오던 날, 그 통보를 받던 날, 그 사람이 등을 돌리던 날, 세상이 나만 빼놓고 잘 굴러가는 것 같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왜 하필 나인가 하는 물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보십시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그 일이 밀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다른 문 앞에 서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붙잡히지 않고 놓여놨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삶은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당장은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이 방향을 바꾸어준 손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가 크게 어긋나 살던 집까지 넘겼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옮겨가며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작은 일자리를 얻어 어렵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늙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고마운 일이 무엇이었느냐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을 잃은 그 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사람을 우습게 아는 성정 그대로 늙었을 것이고 지금 곁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깎인 것입니다. 깎여야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이치 하나를 보십시오. 일은 한 번 일어나지만 뜻은 여러 번 바뀝니다. 같은 일이 20해 전에는 재앙이었고 지금은 은혜입니다. 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서는 앞을 가로막은 것이 바위로만 보입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그 바위가 길을 돌려 세운 자리였음이 보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것을 볼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복판에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뜻을 알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한복판에서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뜻을 캐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다 보면 자리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뜻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그 시절을 이제 그만 원망하십시오. 그 시절을 미워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만든 손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버텨낸 그때의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말을 아직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라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시절과 화해가 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앞날이 덜 무서워집니다. 지난번에도 결국 건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건너본 사람은 다음 물가에서 덜 떱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앞날도 지난날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을 가장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6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별일 없었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밥 먹고, 볼일 좀 보고, TV를 보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날로 셈합니다. 기록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별일 없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긋나지 않아야 가능한지 아십니까? 밤새 아무도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합니다. 몸의 수많은 곳이 각자 제 일을 조용히 해내야 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겨우 별일 없는 하루가 됩니다. 기적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심하다고 부릅니다. 지난 세월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 일만 지나가면 좋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토록 바라던 그 하루가 지금입니다. 바라던 것을 손에 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람 마음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없을 때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가 아파야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리를 다쳐야 걷는 일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리를 비워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압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늘 심심하고 잃고 나서야 귀합니다.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좋은 것을 뒤늦게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잃기 전에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상 앞에서 한숨 쉬고 오늘 아무 일 없었다고 속으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연습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하면 불안해서 굳이 옛일을 꺼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괜히 한마디 얹습니다. 지난번 서운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고는 결국 조용하던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고요를 견디는 힘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 파도를 만듭니다. 그러니 심심함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심심하다는 것은 지금 아무데도 불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고요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지난 세월이 준 실력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고요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소모시키는지 이제는 아무 일 없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창밖이 어두워지고 방이 조용해지면 잠시 그대로 계셔 보십시오.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계셔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실은 가장 온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물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해도 내일 일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 모름을 안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부 내일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답을 쥐고 살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놓고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것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헤아리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무엇을 할지만 정하십시오.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이하는 게으름입니다. 정했으면 그것만 하십시오. 하다가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두십시오. 계획은 오늘을 이끄는 밧줄이지 목을 매는 줄이 아닙니다. 낮에 마음이 앞서 달려가거든 그 자리에서 붙드십시오. 붙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무엇이 닿아 있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숟가락이든 문고리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앞으로 달아나도 손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손이 있는 자리로 마음을 데려오십시오. 사람을 대하실 때는 셈을 넣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쪽도 이만큼 하겠지 하는 셈이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주실 때는 그냥 주시고 잊으십시오. 돌아오면 반가운 일이고 안 돌아와도 잃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준 것이지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지켜도 남은 인연들이 오래 갑니다. 저녁이 되거든 하루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나 되짚는 그 습관이 밤을 길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무사히 지나간 것들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자리에 누우십시오. 내일 몫의 힘은 내일 아침에 새로 나옵니다. 미리 끌어다 쓰면 오늘도 내일도 헐거워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날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나쁜 날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난 세월 내내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 불안합니까?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이 다 보이는 삶은 이미 끝난 삶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난 세월 앞을 내다보느라 애쓰신 그 마음, 이제 그만 쉬게 하십시오. 몰라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바랍니다. 밤에는 깊이 잠드시고 아침에는 가볍게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시고 그 인연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몸에는 큰 병이 없고 마음에는 오래 묵은 응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히 받으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문이 열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채로도 평안하시고 알 수 없는 날들 속에서도 늘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